지금부터 플라이트 제1차 친선 경기 시험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강유입니다. 해설자 노도입니다. 먼저 무엘PD 진영입니다. 선계를 픽하고 아직 전적은 0승 0패입니다. 채용한 영웅은 아랑과 환인인데 아랑과 환인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은 선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환임과 포식을 통해서 야금야금 전투력을 쌓아갈 수 있는 아랑이인데요. 아랑과 환희를 통해서 조금 전투에서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럼 이어서 호돌뱅이 만물상 진영 확인하겠습니다. 채용 영웅은 혼돈과 공기입니다. 또 마석과 천년진해라는 좀 다소 어려운 유닛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혼돈은 현재 아스라에 대해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유닛이고요. 군기는 효과가 두 칸씩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틸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초반에 군기로 흔들어 놓고 혼돈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하겠다, 그런 움직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영웅을 보면 힘 대 힘의 맞대결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호상군과 흑호상군이 굉장히 높은 전투력을 갖고 있고요. 마석과 천년진에는 전투력과는 무관하게 상대 유닛 하나를 확실하게 끊어줄 수도 있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 전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아주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뽑은 또 관전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엘PD 같은 경우는 하스스톤으로 대표되는 이런 TCG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이신데요. 과연 이런 TCG 경험으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데 좀 어떤 식으로 무엘PD는 보고 계시죠? 네, 타 게임 TCG 경험은 많지만 아스라이에 대한 경험은 비교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닛 리스트만 보셔도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유닛 팩트를 통한 운영보다는 전투력으로 지형 장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선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경영팀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빛나는 운영으로 첫 승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경영팀장님은 기획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셨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유닛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 첫 승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석과 천면진해가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겠죠. 혼돈과 군기는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높고 효과가 없더라도 좋은 유닛이긴 하지만 마석과 천면진해는 그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호상군과 흑호상군을 마석과 천년진해가 잘 처리해준다면 전략적인 첫 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전 포인트 짚어봤고 이제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막의 진영에서부터 유니팩트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유니팩트는 어떤 거죠? 혼돈이 지나간 자리네요. 유닛이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끔 봉쇄해주는 지형 카드고요. 막에는 저 카드와 더불어서 전열을 빠르게 앞으로 당겨오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그런 패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필드를 빨리 장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선계는 조금 천천히 하면서 선수 카드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는 봤듯이 환웅과 아랑을 통해서 강력한 전열을 구성할 것인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스트를 보고 약간 느낀 점은 가위바위보 싸움은 좀 선계가 불리하다. 선계는 전투력이 높은 데에 비해서 저는 전략적인 유닛들을 좀 케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선계의 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격형 유닛이라고 볼 수 있는 백호상군과 흑호상군, 그리고 선술 카드를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신 유닛들이 있는데요. 이 백호상군과 흑호상군이 만약에 어디 있을지 모를 천년진해와 마석에게 막히게 되면 전투력에 있어서 굉장히 처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에는 계속해서 필드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술 카드를 뽑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막의 필드 장악력은 저희 아스라이 통틀어서도 가장 강한 편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벌써 중앙 진영으로 3마리가 전진해 있는 상태고요. 확인을 서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천년진해와 마석일지 아니면 전해를 확인하면서 전진하기 위한 혼돈과 군기가 앞에 포진되어 있을지 그게 지금 좀 플립 궁금하네요. 페이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산신만이로
확실히 초반에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계도 지지 않고 선술 카드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후위를 도모하겠다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확실히 TCG를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계 같은 경우는 전략적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도 되는 입장이라서 이게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채용한 마계 유닛들은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유닛들을 구성했는데 선계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강해지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마계가 어떤 타이밍에 적절하게 찌르고 들어갈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 선술 카드라는 변수는 언제나 또 무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계도 조금 빨리 상대의 전략을 알아내게 된다면 게임을 재밌게 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대의 변수는 그래서 선술 카드이거든요. 지금 손패가 꽤나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마계도 꽤나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 선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산신 많이 효과에 의해서 한 장을 버렸습니다. 네, 어떤 카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손패는 3장이네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선술 카드를 통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신만이 어차피 앞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뒤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전진시켰고요. 턴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신마니 같은 경우는 이미 플립해서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이제 마계의 좀 걸리적거리는 마석이나 천년진해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계 유닛들이 굉장히 앞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본인 성물 앞쪽을 비워두면서까지 굉장히 빠르게 전열을 전진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저런 진영이 사실 아스라이에서는 강한 영웅 하나가 잘못 깨게 되면 또 굉장히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마계는 천년진해와 마석, 전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친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선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진영이고요. 선술 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뒤엎기를 사용했습니다. 선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카드인 것 같아요. 상대의 의도도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유닛도 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굉장히 운에 많이 갈릴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가장 전방에 있는 유닛 천년진에 굉장히 잘 골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뒤엎기와 선술 카드 나머지 3장을 버려서 손패를 모두 털어낸 결과인데요. 천년진해가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 이 정도로까지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천년진해 같은 경우는 전투력도 높기 때문에 유니팩트 페이지 다음 플립 페이지에서 산신 지리 효과를 사용해서 뒤엎기로 버렸던 3장의 카드 모두를 손패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손패에. 뒤엎기와 산신지리 콤보를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면 상태 유닛을 빠르게 전진시켜주면서 턴 마무리했습니다. 네, 군기의 숲. 굉장히 무서운 카드죠. 이동이 굉장히 빨라지는 카드로 알고 있는데요. 네, 2칸씩 유닛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투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면 천년진해와 산신지리를 그냥 일찍 맞붙으면서 없애버리는 텐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는 상대 심리를 조금씩 읽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네, 유닛 2개 이동했고 서로 안면 상태인 전투력 5 천년진해와 5 산신지리를 각각 격파시켰습니다. 서로 1대1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짚어드렸었는데 이 경영팀장님이 확실히 기획에도 임하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숙하신 게 지금 진해로 빨리 저걸 제거해 줌으로써 지금 앞에 있는 유닛이 뭔진 모르겠지만 만약 군기라면 빠르게 전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만들었다. 네, 성물에 직접 타격이 가능한 위치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계 입장에서는 저 앞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친구가 상당히 골칫거리일 것 같습니다. 저게 만약 혼돈이라면 또 플립을 하면 굉장한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발목 걸기를 사용했네요. 예. 한 턴을 묶어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버렸고 이렇게 되면 손패에 남아있는 펜은 2장이고요.
행동을 취하했고요. 이제 유닛을 플립을 하지는 않고 두 마리 모두 이동을 완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해설위원께서도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균열이 생겨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선계가 찌르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학 지옥의 효과, 적 유닛의 효과가 발동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다. 선계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리스트를 봤다시피 백호상군과 흑호상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포식을 해야지 그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유닛들인데 지금 마계가 이번 턴 동안 그걸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형이 나올 텐데 그걸 염두에서 잡게 되면 마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형 카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산들바람 이동을 시키겠죠. 어, 산신만이 현재 오픈되어 있는 유닛을 과감하게 앞쪽으로 배치시켰고요. 네, 저희도 저 유닛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번 붙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예. 보여줍니다. 군기로 확인이 되었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조금 생각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군기가 전투력이 11이고 환웅을 통해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효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둘 다 전투력이 11이기 때문에 동률로서 서로 영웅이 하나씩 빠지게 됩니다. 군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플립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이동 속도를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네, 상시적으로 두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해주긴 해야 돼요. 영웅 공격 들어갑니다. 막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웅 유닛 쓰고 백호상군 있어요. 한 마리를 어떠한 손실 없이 빼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수비도 굉장히 탄탄한 유닛들이 있는 데다가 군기 하나로 거의 필드를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환웅을 오픈하기 싫은 선계 입장에서는 저 군기가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패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야 할 뿐입니다. 군기를 어떻게 컷할 수 있느냐가 게임의 관건이 되겠군요. 기순환을 사용하나요? 사용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지. 패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 한 장을 버리고 두 장을 얻었습니다. 선계 카드 중에 이제 또 장풍이라는 안면 몬스터를 날릴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군기가 지금은 쉽사리 플립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풍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기는 플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11로 굉장히 높거든요. 마계 유닛들이 확실히 전투력이 높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닛들을 군기가 한두 마리만 더 잡아주게 된다 하더라도 승세가 엄청나게 마계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운영은 오히려 마계였군요. 지금. 마계 지금 더 달리고 싶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제 영웅을 어떻게 교환하느냐가 핵심 사항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일단 치적지대로 상대의 발목을 살짝은 묶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선계에게도 조금 여유로운 턴입니다. 이게 정말 저도 여러 번 판을 봤지만 아스라이는 끝까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서요. 군기를 바로 사용해버립니다. 과감하게, 장풍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과 동시에 상대 유닛들을 확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 아랑입니다. 아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랑만 잡히게 되고요. 군기가 너무 거슬리는데요, 지금. 아랑의 이런 포식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군기가 나오게 되면 선계 입장에서는 지금 환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웅으로 근데 같이 데려가고 싶진 않거든요. 선수 카드를 사용하고 전투력을 올려서 군기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을 텐데. 이거 지금 사실 체크메이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과연. 다만 선계 유닛을 어떤 선계 유닛이든지 간에 군기를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요. 정말 군기 하나로 이렇게 전열을 흩뜨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호 사용하면서 환인을 채용했네요.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군요. 리스트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환인이 채용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대호라는 카드로 전투력을 올려서 군기를 컷한 것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되면
혼돈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유닛이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선계 입장에서는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겠네요. 혼돈의 효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폭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적이 진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당장은 앞면 표시 유닛이 없기 때문에 혼돈 효과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지만 환인이 결국에 직접 성물을 터치해서 승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선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환인이 언젠가는 오픈이 될 거고 그러면 혼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효과를 사용하겠죠. 이 모순에서부터 지금 선계가 벗어나야 하는데 화한금정을 사용해서 일단 유닛 하나를 확인했고요. 마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석을 확인했네요. 여기서 이제 혼돈을 확인했다면 거의 비기는 그림까지는 원 건데 사실 지금 혼돈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선계가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공개되었던 환인 움직였고요. 이제 만약 도철이나 도올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공용 필드로 옮기는 것도 굉장한 모험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돌의 존재를 없다고 배제시키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런 아, 과감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과감함이 군기의 수 있어요. 예. 두 칸씩 이동합니다. 저는 아까도 방금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과감하게 공용 필드로 간다는 아, 게 이렇게 과감한 공격은 혼돈인 것 같은데요. 코스트가 가장 높다고 하셨죠, 혼돈이? 네, 아니면 천년진의 아. 이렇게 확인된 유닛을 자신의 혼돈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정말 잔인하게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의 플레이는 정말 슈퍼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선계가 급격하게 불리해지고 있고요. 영 유닛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군기의 숲이라는 것을 막에는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도 사실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유닛 팩트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짚었던 경험의 차이가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플레이는 정말 전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천년진의 활용 능력이 기가 막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마석이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울 거란 말이죠. 들어가기가. 큰 샘바람 사용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선계가 이걸 뒤엎을 선술 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가 이 후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확실히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의아한 점은 큰 샘바람은 모든 유닛을 한 칸씩 이동시킬 수 있는 효과인데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전열을 앞으로 당기는 움직임이 맞았나라는 의구심은 조금은 드네요. 전투력이 확실히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공격적으로 움직여 보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마석이 하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선계 입장에선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전투하기 전에 효과를 사용하고 싶어 할 텐데 지금 수학 지역이라는 막의 지형에 걸려 있기 때문에 플립은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게임 초반에 보면 군기를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리하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전략적인 그 한 수, 군기의 숲을 이용해서 천년진으로 환희를 잡는 그 한 수가 계속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개바람까지 사용해서 밀어버리겠다.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혼돈이 지금 뒤에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석을 확인했고요. 이러면 마석이 다행히도 산신만이로 비교적 저렴하게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후코상군이나 백호상군이 또 포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또 강해질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석이 결국에 공격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혼돈만 잘 케어하게 된다면 성물을 획득하는 방식의 승리 조건을 얻을 수 있긴 하거든요. 선계 입장에서도. 선계도 또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는 그런 카드들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결국 선계가 지금 노리는 방향은 빠르게 진입을 해서 성물을 빼앗아 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혼돈의 존재까지도 확인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마석으로 뺏겨버린 선신만이로 마개는 천천히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유닛의 개수는 5대3. 약간은 뒤처져 있게 되는 선계인데요. 네, 더군다나 영웅 유닛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열세로 보여지고요, 선계. 하지만 선계는 또 언제나 이 반전의 한방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유니팩트 사용했습니다. 네. 교체술 상대방이 모르게 뒷면 상태 유닛 2개를 위치를 바꾸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개될 텐데요. 자, 흑호 상군이 나오게 됩니다. 흑호상군인데 지금 플립을 하지 못했군요. 혼돈이 지나간 자리 때문에 플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또 이 경험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군요. 네, 다소 내 플레이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상대방의 효과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실수가 나왔지만 또 그만큼 마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카드들을 잘 쓰고 있어요. 지원 카드들을. 네, 그래도 마석과 산신만이를 하나의 유닛으로 잘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혼돈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어둑신이 지금 바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자, 플립 페이지를 통해서 어둑신이를 플립을 했고요. 저렇게 되면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어둑신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플립하고 이동해서 총 전투력이 8로 됐습니다. 주변 유닛의 그런 기운까지 가져갈 수 있는 어둑신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컷된 유닛은 아기상군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기상군도 플립을 못했어요. 네, 지금 마계 진영이 막혀서 플립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결국은 계속해서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경험의 차이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더불어서 생각이 듭니다. 네. 마계 입장에서의 군기 활용도가 너무나 좋았어요. 예, 그걸로 이제 전열을 완전히 흐트렀다. 그것이 또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 외로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카드였거든요. 군기가 굉장히 전열에 먼저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술 카드의 견제를 먼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을 했고 그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서 작용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미리 알아냈지만 아랑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도 선기 입장에선 뼈아픈 실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대바람 선술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멀리 오히려 앞으로 땡겨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어둑신이는 지금 0이 되고 플립까지 확실하게 흑호상군을 플립해서 공격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방으로 나가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이동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성물을 먹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물에 한 칸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렇게 조치를 한 것 같고요. 상시 효과가 발동이 되어서 흑호상군의 이동 거리가 2칸으로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혼돈이 나올 차례겠죠? 이렇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혼돈이 이렇게 상대를 제압시킬 것 같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이제 결국 혼돈 하나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 있는 게 선계 입장에서는 없게 되는데요. 네, 남아있는 카드 하나는 백호상군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예, 저희는 지금 저 앞에 있는 카드가 마석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계가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화임금정으로 확인은 했지만 더 이상 소모시킬 수 있는 유닛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술 카드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것 같아요. 한 2턴 정도는 버텨볼만 한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지금 패도 이번 턴에 한 장 뽑아서 한 장이 만들어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혼돈이 앞쪽까지는 나와줬는데 저 마석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졌어요. 네, 지금 그래서 방법이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임이. 정말 좀 이 전략과 경험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결국 항복하면서 게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마계가 승리했네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결과였고 저희가 짚었던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또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게임은 경험에 의한 차이가 확실한 실력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스라이의 재미도 또 종종뼈의 매력도 굉장히 잘 보여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강유,
해설자 노도였습니다.